자, 현대 글로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지금부터 이렇게 특징적으로 뭐가 나와야 될 거는 아니죠.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폭주를 하면서 얘도 이제 덩달아 이렇게 쭉 올라 들어왔었는데요. 자, 이걸 지금 특이한 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루는 이유는, 자, 앞서서 분석한 다른 종목 한화그룹의 지배구조 이슈 때문입니다.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기관들이 어떤 형태로 매매를 하는지 이 방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지금 다시 끄집어서 올려드린 겁니다. 자, 이 현대글로비스는 예전에 한번 아주 오래전에 6개월 전에 저 밑에 바닥에서 돌아올 때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바 있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지금 전체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이쪽하고는 다른 종목입니다 라고 해서 세 종목을 찍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 때부터 이미 말해서 얘는 다른 애입니다 라고 추천이 들어갔었죠. 이렇게 들어갔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얘기를 지금 갑자기 이 종목 얘기를 왜 끄집어서 내냐라고 하면, 자, 우리 기관의 행태의 핵심을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린 바 있죠. 우리 기관은 모멘텀에 죽고 환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의 매매 룰에서 가장 첫 번째 1번으로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모멘텀의 목숨 겁니다. 모미세라고 하죠. 모미세, 모멘텀에 미친 새끼들. 이렇게 해서 모미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상승 모멘텀이고 하락 모멘텀이고 다 필요 없어요. 하락 모멘텀 등장하면 아주 미친 듯이 패대기 치고, 그렇죠? 건수 잡아주고 공매도 때려서 좀 벌겠다 싶으면은, 공매도 좀 모아서 벌겠다 싶으면 뭐 별거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때려가지고 이렇게 박살을 내버리고요. 이게 실적이 하회인데, 이거 보세요. 그런 거. 이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나쁜 실적이었습니까? 이게? 이 실적이? 보자 이거야. 그 전분기에 3분기에 301억 내가지고 이게 예상을 하회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충격적인 실적이냐고. 이렇게 깨트려야 될 만큼 그렇게 대단히 충격적인 실적이냐 이거. 3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또 실적이 안 좋다고 그러고 아주 개박살을 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작년 3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 3분기보다 훨씬 좋거든요. 다 좋아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지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보자 이거야. 테크인 같은 종목. 테크인은 2분기, 3분기 연속 어닝 쇼크였습니다. 2분기 실적도 어닝 쇼크였었고요. 예상치보다 훨씬 나빴고요. 3분기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2개 분기 연속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쇼크가 나왔어도 그래도 내년은 줄 것이다. 3분기 실적 쇼크가 나와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금도 내년에, 지금 올해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좋을 것이다. 큰 폭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그냥 당겨 올리고 있잖아요. 지들 맘대로 이렇게 뭐 모멘텀에 따라서 패스 좀 먹을 것 같으면 인정사정 없이 패고, 또 좋은 쪽이 나오면 환장을 하고 사고. 근데 이 기관들의 룰,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룰 같은 경우는 박스에 롱숏 걸리면은 롱숏으로 쳐돌린다. 틈만 나면 롱숏으로 한 놈 팔고 한 놈 사고 한 놈 팔고 한 놈 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러고 돌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가 내로남불. 근데 지금 이제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맞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전히 모멘텀에 미친다는 기관의 랭킹 1번의 물변의 룰이고요. 제 2번 룰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그 전에 지수가 박스고 지금 지수가 박스가 아니라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2번이 주 룰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 이거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도 당장 그렇게 나왔죠. 코스맥스. 지들이 팔 때는 우려, 이제 바닥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는 기존 우려 다 반영했다 기대랍니다. 그 다음에 말 바꿔버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데, 자, 이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했냐라고 하면, 왜 갑자기 제가 집에 이거 얘기를 꺼내냐 그러면 보실까요? 글로비스 지배구조 이슈입니다. 자, 이거 최근에도, 자, 그래서 지배구조 이슈 얘기 나왔었죠. 예, 지배구조,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배구조, 글로비스. 3월 달에도 글로비스 지배구조, 2022년에도 현대차 지배구조, 8월에도 지배구조, 2018년에도 지배구조, 기승전 지배구조예요. 기승전 지배구조.
이게 지금 검색해서 6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1번 들어와 있으면 자, 여기에도 계속해서 그렇죠?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고리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배구조 변화 기대감 지배구조 7년째 지연 7년 아니고요. 이게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가지고 돌린 지가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정의선이 하니까 그 아버지 있을 때 정몽구 때부터예요. 그보다 더 오리지널은요 현대글로비스가 저 앞쪽에 상장될 때부터 시작이고요. 이거 지배구조 2018년 지배구조 계속 나오죠. 이거 2020에 매년 나와요. 이거 지배구조 이렇게 매년 해서 현대차가 뭐만 나왔다 그러고 뭐 어떤 지배구조 이슈만 나왔다 그러면 어김없이 당기는 이 종목인데 자 되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거요 이거 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가 더 돌아 들어가냐라고 하면 이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얘기뿐만 아니라 이거 사실은 이 상장된 초기서부터예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계속 올라 들어가죠. 자 비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모비스까지 볼까요? 자, 모비스까지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죠? 보이십니까? 나 혼자 툭 튀어나가지고 지금 혼자 지 혼자 이렇게 신나게 꼭대기로 올라 들어가는가? 그런가? 이런 구간? 바로 지금 같은 구간이죠. 지배구조 이슈 구간입니다. 지배구조 이슈 구간 바로 지금 같은 구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구조가 돌아 들어가냐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들어가는 건데요. 자 이거 방금 전에 뉴스에서 순환출자라고 하는 거 뉴스 살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다시 볼게요. 현대글로비스 지배구조 여기다 글자를 하나 더 해서 순환출자라고 해서 쫙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현대차자그룹의 순환출자 이슈라고 하는 게 있죠. 순환출자 끊을 때 기회 여러 차례 있었는데 라고 해서 11월달 한 달 조금 전 넘어 들어오는 요쪽에서도 이게 순환출자를 가지고 있다 이러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순환출자 해소 위한 이 이슈가 20년이 넘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LG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LG 지주사 LG 같은 경우가 이게 언제 지주사 LG로 분할돼서 상장됐냐 이거야. 그래 보는 LG 지주사 SK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나눠 가지고 지금 갈라져 가지고 지주사 체제로 들어가서 상장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분할돼 가지고 상장된 지가 지금 이게 언제부터냐 이거야. 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 벌써 IMF 이후에 그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딱 우리 전체 그룹에서 두 개 그룹이 순환출자를 해소를 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 순환출자가 이슈 나가지고 이거는 좌파 정부에서고 우파 정부에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순환출자 규제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고리에서 하나가 착사를 나면 모조리 다 무너져버리는 진로라든가 IMF 때 이렇게 무너져버렸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회사 하나 자빠지면서 줄줄이 순환출자로 엮여 있던 기업들이 다 자빠져가지고 다 부도나버리고 박살나버리고 경제도 박살나버리는 그래서 이 IMF 때 그 악몽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래서 IMF 이후에 빠져나오는 데는 이제 순환출자 이거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때려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IMF에서 빠져나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순환출자 이 규제가 너무 센 거 아니냐 이제 조금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되고 계속해서 풀어주려 그랬었는데 딱 두 개 했었다면 풀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얘기만 꺼냈다 그러면 그냥 집중적으로 언론에 그냥 집중적으로 두들겨 맞고 또냐라고 해서 등장하죠. 또 삼성이냐? 우리가 무슨 삼성공화국이냐? 삼성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 현대차그룹입니다. 자, 지주사 없는 회사들.
삼성 지주사 없었잖아요. 이제 3세 들어오면서 이래가지고 저 에버랜드에다가 삼성 물산에다가 제일모직 합병에다가 그 난리 쳐가지고 이제 3세 승계 들어오면서 이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꿔 들어간 거고요. 현대차 아직도 지주사 없죠. 이래서 그 순환 출자를 좌파 정부에서도 우리가 흔히 좌파라고 하는 민주당 정권에서 순환 출자를 해소를 시켜주려고 그랬었고 우파 쪽에서는 당연히 해소를 이거 규제를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이거 풀어주게 되면요 수혜를 받는 기업이 딱 그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다 지주사 체제로 다 바꿔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성 현대차 특혜처럼 비춰져 버린다 이거야. 뭐라고 그럴 거야? 이게 또 삼성 특혜냐? 그렇죠? 또 삼성 특혜냐? 또 현대차 특혜냐? 삼성 특혜냐? 우리가 무슨 현대차 공화국이냐? 무슨 정부 정책이 자동차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뭐 삼성이면 다 해결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순환출자 규제를 해소를 못하고 이 순환출자 이거 해소에 대한 기대 자체가 만년으로 엮여 들어가 있는 회사가 그게 바로 이 글로비스인 겁니다.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엮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쪽에서 실제로 핵심을 하는 건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쪽의 지배 구조의 이슈가 나올 만하거나 혹은 현대차가 이렇게 빛이 난다든가 이런 쪽의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미치고 환장하는 종목인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서 최근의 뉴스로 한번 또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요. 시작도 못해본 지배구조 손질, 지배구조 열쇠, 모비스, 글로비스. 지배구조. 이 이슈 같은 경우 이미 작년에 제가 짚어드렸던 거잖아요. 그 전서부터. 현대차 구조 지배구조 개편 시동.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얘기 들었던 겁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다시 또 헤쳐드신 거야. 그러니 이거 이제 단발로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올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요, 이 종목의 주가에서 1년 단위고 2년 단위고 10몇 년째 지금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구조에서도 보면 자, 이게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대차가 이렇게 쭉 미친 듯이 지금 치고 들어오기 이전에요. 그 이전에 이 현대차가 현대차의 색깔을 조금 바꿔야겠습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자, 이 현대차가 최근 이렇게 미친 듯이 이게 현대차죠? 미친 듯이 날라오기 이전에 보면 현대차가 이렇게 암울하게 이렇게 계속 깔리잖아요. 현대차가 이렇게 암울하게 계속 깔려 내려오는 와중에도 보면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었죠? 계속 이런 구조로.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도 일찌감치 바닥 잡고 이렇게 오르고 있었고요. 이거 3세 승계 구조 이거 염두에 두고 이거 포스가 이거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래 먹거리라는 측면도 있지만 앞에 계속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3세 승계 구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승계를 받으려 그러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에버랜드 꼼수라든가 이런 꼼수를 이용을 했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미래 이쪽에 이걸 띄워가지고 이걸로 해서 원활하게 3세 승계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 그래서 앞에서 6개월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자동차주의지만 자동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아를 빼버리고요. 여기다 현대 오토에버를 넣으면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몇 년이야? 얘기 드렸죠. 저 앞에 지금 2018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18년 그 전서부터예요. 현대차 그룹의 순환 출자 삼성하고 이게 된 게 이게 20년 된 스토리니까요. 이게 20년 된 스토리니까. 자, 이래서 쭉 이렇게 들어와 보면 6월달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토에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일단 저점 찍고 현대차하고는 다르게 계속해서 올라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종목의 흐름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일찌감치 제가 추천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냥 일찌감치 추천드렸으면 이런 거지. 일찌감치 저 밑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고가에서 어디서 차익 실현했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할 거냐? 그래서 현재는 아직 하지 마라. 더 끌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에버하고는 또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 오토에버하고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런 시나리오들 같은 경우는 다 알려드리죠. 또한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거 오르고 앱을 채팅을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최고 전문가들 25분의 전문가들이 각자 이렇게 쭉 방을 자기 이름으로 방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러고 지금 리딩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분들이 최소 경력 10년에서 경력 40년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코스닥 시장 개장될 때부터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전문 투자 카페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고요. 제가 27년 전에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니까 코스닥 시장 개장 때부터 거래를 했어요. 이렇게 이런 옛날에 진행됐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뻔히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잊어먹고 있었던 이런 종목들 찾아서 꺼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런 종목들 찾아 꺼내가지고 이렇게 날려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예전에 모르고 있었던 이런 종목들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먹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 잘 모르고 관리 종목이라 가지고 무슨 많은 종목인 줄 알고 있었던 이런 종목 가지고 이렇게 크게 대박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